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죠. 무엇보다 통합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 이철우 교수의 부친입니다. 11대부터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 연결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당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아마 보셨을 건데 아들 네. 친구에서 이제 제20대 대통령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아마 정치 입문할 때부터 여러 조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날 올 걸로 예상을 혹시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 취임사에서 잘 반영이 됐듯이 네. 윤석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근본을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유의 신장입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군사문화라고 해서 이 집단주의 또는 명령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일관된 그러한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이 있었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의 행태를 보면은 군사문화와 다른 게 없어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침투해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많은 말 중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35번이나 외치는 이유는 이제 자유라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자.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말인 것 같아요. 자유를 많이 얘기했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표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과연 우리의 자유가 제대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 같이 고민을 해보자. 네. 이것을 저는 시민들 또는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하. 네. 자, 하여튼 뭐 오랫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정치인의 가능성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능한 검사, 예. 유능한 검사, 아주 공정한 검사, 또 무슨 여당, 야당, 뭐 정부, 친정부, 반정부 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이 집행하는 그런 유능한 검사로 생각을 해왔고 또 격려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을 저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그분이 부당한 압력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무슨 검찰 수사 개입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사를 그냥 맘대로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격려하는 그 화환이 300 몇십 개가 그냥 검찰청 문 앞에 줄비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아하. 예. 국민이 지금 윤석열을 부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본인은 저에게 얘기하기를 임기를 그동안에 검찰총장이 다 채우지를 못하고 도중에 끝나고 했는데 예. 자기가 임기를 채우는 임기를 마치는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아하. 검찰총장을 일하게끔 만들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지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검찰 개혁한다는 건 그건 허구입니다. 네. 음. 자, 이 정치한다고 아마 하면서 아마 우리 이종찬 원장님께 조언도 좀 구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잘해봐라 뭐 이렇게 전부터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무슨 뭐 제가 무슨 잘해봐라고 얘기할 입장에 있지는 않고 우리 검찰총장 임기 끝나서 찾아와서 같이 정말 진지하게 그간에 지낸 일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끝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에 자유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부터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인용하는 그 책을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책을 많이 저도 밀턴 프리드만 책을 읽어보긴 했지만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에 뭐 그냥 시장을 존중해야 된다, 자유를 신장해야 된다, 그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것만 인식을 했지, 제가 기억에 남은 게 없어서 그래서 윤희숙 의원께 제가 한번 모셔다가 저녁을 하면서 윤희숙 밀턴 프리드만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방 눈치를 채고 알아듣고는 하는 얘기가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가 시장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또 그분에게 많은 험집이 있는 이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자유를 선택하는 부분, 이것은 참 우리가 지금 채택해야 할 하나의 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저는 과연 맞는 것 같다 해서 지금 말씀처럼 어제 취임사에 자유가 35번 정도 나오고 반지성주의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또 한편 반지성주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꼭 무슨 민주당을 두고 하는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반지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소위 집단주의. 이 집단이 모든 걸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시위가 그냥 막 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반지성주의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주장을 해야지. 그냥 집단주의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성향은 이거는 민주주의에 왜 이래 해독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꼭 야당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꽉 찬 하나의 잘못된 문화라고 집단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집단주의가 그래도 이게 집회 이런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라고 또 보는 게 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꾸 언론에서는 협치 외 통합 이것을 강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설에도 쓰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협치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유가 빠진 자율적인 것이 빠진 지성주의가 빠진 통합이나 협치는 자칫 잘못하면 야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도 자리 몇 자리 주고서 뭐 서로 타협하자 이런 식의 협치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협치, 통합 그 메시지가 없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런 지적들은 좀 있습니다. 통합 사실은 인사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기 내각 인사를 보면 약간은 좀 친분 있는 사람, 검찰 예전에 만났던 사람 이런 위주로 뽑혔다. 통합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많거든요. 어떤 말씀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인사요. 저도 인사를 보고 조금 저도 실망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말하자면 정당에 가입한 것도 처음이요. 예, 국회의원 선거는 어저께도 어떤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영선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영선 한 번도 대통령이죠. 예. 선거를 치르지 않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정치에 말하자면 초년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정치의 정계의 사람도 극히 희소하고 네. 또 자기가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사귀었던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제한된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될 거겠고 네. 또 검찰을 왜 이렇게 많이 됐냐니까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자기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근방에 있어야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예.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경계할 것은 네. 검찰 측 사람도 좋아요. 예. 예, 다 와서 도와주는 거 좋은데 다시 옛날 검찰적 사고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져라.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인데 이제 검찰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검찰의 이런 말하자면 사고 예. 여기에서 이제 깨자. 예,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참모들이 검찰의 출신 참모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취임 동시에 청와대가 지금 용산으로 지금 가게 됐는데, 네. 자, 뭐 국민들 불만도 있고요, 또 기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집무실 이전한 거요? 근데 사실은 청와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청와대라는 건물 구조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입니다. 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건물을 지었는데 굉장히 그분의 구호가 보통 사람의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였는데 예전에, 예. 보통 사람의 이 집무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집무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참모들이 잘못 선택한 건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자체가 왕궁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권위주의로 타파한다고 그러놓고 권위주의로 다시 돌아가게끔 건물 구조가 돼 있으니까 네.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 시대를 청산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후에 있는 대통령들도 대개 다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청와대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뭐 별별 공약을 다 했는데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또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권위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절박한 심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둘러서 갔기 때문에 그 서둘렀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지금 한 100만 명 하루에 4만 명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데 가보고 싶은 사람이 한 100만 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100만 명이 4만 명, 하루에 4만 명씩 들어가서 보고 나오면은 이게 그 왕궁이지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옳다고 아마 시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대 정부 모두 공과가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이제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점을 좀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참 약속한 바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자유의 심장 또는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헌법적 가치를 모두가 공유하는 사회,
또 세계 시민으로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라 하면서 과연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세계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모든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충실하게 공약에 따라주기를 정말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꼭꼭 새겨달라. 이게 약속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끝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니까요. 네, 국정원장이시기도 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말했던 이 각오했던 네. 이것에 초심에서 벗어나지 말자.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에서 출발했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는데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 대개 역대 대통령께서 실패한 대통령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을 잃지 말자.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